네, 좀 이해됩니까? 이 관념? 네, 한번 다시 하자면 비록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사가 서로 다르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바로 이 사가의 관념이 있다. 그리고 이 관념을 그 무엇보다도 중시했다. 모든 것들이 그래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사람이죠. 서로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아니, 책으로 합시다. 책이 여기 있으니까 책 봅시다. 이렇게 책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이것도 책, 이것도 책이라고 하니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서로 비록 책들은 다 다르지만은 이런 게 책이지라는 책에 뭐가 있다고요? 이데아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참된 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책들은 그 참된 책을 보고 빚어낸 그림자, 모사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이야기되죠? 자, 그러면 아까 사가 있지만 이 사가 서로 다르지만은 이 참된 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되고 이거는 짝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참된 사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가 아니라 플라톤은 세계 또한, 이 세상 또한 두 개로 또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둘러본 이런 세계,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경험적인 세계를 일컬어서 현상계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현상계. 근데 이 현상계가 다가 아니에요. 이 현상계를 넘어서는 너머의 초월적인 세계가 있는데 무슨 세계? 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이데아의 세계가 바로 참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이 사가의 이데아는 어디에 있다고요? 네, 그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사가를 보고 그 이데아의 세계 보고 참된 사가를 빚어나온 개별적인 사가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사람, 다 사람이잖아요. 저마다 다 다르죠. 저마다 다르지만, 이런 게 사람이지라는 사람의 뭐가 있다? 이데아가 있고, 이게 바로 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참된 인간 어디 있어요? 네, 이데아의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참된 인간을 보고 빚어놓은 개별적인 인간들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잘 빚어놓으면 저처럼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고 이렇게 나오고, 좀 못 빚어놓으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해됩니까? 농담입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이해되셨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참 플라톤은 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사과보다는 그 이데아를 중시했을까요? 왜요? 그게 바로 이제 중시하는데 여기 했죠? 왜 중요할까요? 자, 첫 번째 바로 보편성을 띈다는 거예요. 보편성이 뭐예요? 보편적이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이 서로 사과가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공통되는 어떤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적이라는 거죠. 이건 좀 못났잖아요. 일단 저는 좀 별개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바로 이상적이고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이게 모든 사과의 공통적인 특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바로 그 사람의 이데아의 특성을 묻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보편성을 띠고 거기에 이상적이라는 거죠. 마치 떡판하고 떡가위의 관계를 보면 되겠습니다. 떡판, 우리가 떡판을 보고 막 같은 떡들을 막 찍어냅니다. 비슷하겠죠, 떡들이. 그렇지만은 약간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보편성을 띠는 떡판이 우선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가장 그나마 이상적이라는 거죠. 보편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바로 영원불변하다는 거예요. 영원불변하다. 영원불변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감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경험적인 이런 사과들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먹어버리면 변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썩어버리겠죠.
그러나 이 사가의 이데아는 어떻다? 영원불변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은,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달리 조금 좀 잘생겼지만은 그래도 이거 영원히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점점 나이가 들고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죽겠죠. 그런데 그러면 참된 인간의 이데아는 어떻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불변성.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여기 기억합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플라톤 할 때 이해되죠? 왜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더 중시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은 바로 이데아와 관련된다는 거죠. 이데아는 이성적으로, 또 이데아는 와 관련되는 이런 영혼, 이런 것들이 영원하고, 이 신체적이고 감각적, 감성적 이런 것들은 영원불변하지 않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급하고 천시되었다는 거예요. 볼까요? 왜 이데아를 중시했느냐? 아까 했죠. 이런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여 영혼이나 정신, 육체 이런 것들, 이거 감각적이잖아요. 이 감각적인 것은 영원불변하지 않는다고, 늘 변화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신이나 영혼은 어떻다? 영원불변하다. 그러니까 육체보다는 정신을 우월히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이데아 관념은 영원불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를, 관념을 또 중시했다.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이데아는 어떻게 인식해? 네,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감각을 통해서는 볼 수 없고,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데아와 관련된 아까 앞부분, 이런 것이 이원론의 원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플라톤에 있어 이거 모르면 플라톤을 뭐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좀 더 나가자면, 그러면 이 플라톤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근데 이 이데아라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은 솔직히 이 이데아 이게 본질이 된다라고 봤는데, 예를 들면 이 사과의 본질, 이 이데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난점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좋다. 네가 각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을 한번 떠올려봐. 어떨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마다 다 다르겠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집 떠올렸습니까?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물어봅니다. 이상적인 집 한번 떠올려봐. 하면 어떤 집은 예쁜 초가집, 어떤 집은 기와집, 어떤 집은 대저택, 어떤 사람은 막 앞으로 2층 집에 화려한 아파트, 호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때요? 막상 이데아가 있냐라면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데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데아 있냐라고 어떻게 증명해? 왜 중요해?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이데아, 본질이라는 이데아라는 건 이제 사장되었다. 오늘날은 이런 걸 형이상학이라고 쓰는데, 이 형이상학적인 이데아는 요즘은 안 쓴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이데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냥 침묵을 해라. 뭐 실제로 또 뭐 그냥 우스개로 하자면, 거기 바벨의 도서관 들어봤는 바벨이 뭐냐면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이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탑을 쌓은 게 이게 바벨탑이에요. 하늘에 오르기가 어마어마한 규모겠죠. 거기에 도서관이 하나가 있어요. 바벨의 도서관, 바벨로니아의 도서관인데, 이제 이 도서관은 이제 뭐 하늘에 오르기까지 만든 탑의 도서관이 얼마나 규모가 크겠습니까? 그러면 이 도서관에는 그 당시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텍스트, 책들이 거기 다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앞으로 인류가 만들 모든 텍스트들이 거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가상의 도서관이겠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나는데 숙제도 이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이미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 이제 이데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인 있잖아. 목록, 대출에 간 목록 보면 2500년 전에 플라톤의 지음, 또 뭐 30년 후 아리스토텔레스 대출의 감, 또 100년 후 아울렐리스 대출의 감, 이후 대출자 없음. 오늘날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이데아 관념이라는 것이 지극히 추상적으로만 또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장이 가능하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해. 잘 드세요. 야, 그럼 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그거 왜 중요해? 뭐 확인할 수도 있고 저마다 다른데 그게 왜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의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이런 관념이 우리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비록 어떤 것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으로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개념적으로만 있어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신도 마찬가지죠. 신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신이 내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면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 플라톤의 이데아가 중시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념. 이 관념이라는 것이 삶이나 교육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플라톤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자, 여러분들 고정관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고정관념. 이 관념 앞에 고정관념이라는 말을 쓰는데, 흔히 이 관념 앞에 고정관념 할 때는 좀 좋은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고정관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깨야 되죠. 그래서 나쁜 걸로 쓰는데, 사실은 고정관념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관념이 고정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아까 했죠, 보편적으로 그것을 개념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특히 우리 여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불러보고, 이제 여기 보면 이 변기죠, 변기. 이 변기인데 이런 영화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그래도 애가 변기물 따서 아빠한테 갖다 줬는데 그런 비슷한데, 자,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 굉장히 목이 타죠. 지금 저는 목이 굉장히 타고 있는데, 자, 이 변기 깨끗한 새 변기입니다. 알겠죠? 물도 깨끗한 물이에요. 한 바가지 떠서 먹습니까? 안 먹겠죠? 새 변기예요. 금방 구워 나온 새 변기예요. 물도 아주 깨끗한 물이에요. 정수기 물이에요. 담아놨어요. 자, 마셔. 먹습니까? 글쎄요. 먹기 좀 껄끄럽겠죠?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로 만든 예쁜 머그잔에 담긴 이 물은 먹습니까? 이건 당연히 먹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두 개 똑같아요. 재료도 같고 물도 똑같은 물이에요. 같은 시간에 만들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건 먹고 이건 못 먹는 이유는 뭡니까? 네, 바로 뭐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기에 대한 관념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비록 이 변기라는, 더럽다는, 변기는 더럽다라는 이 관념이 추상적이지만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제 좋은 예가, 여러분들 잘 아는 원효스님 이야기 아시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원효스님 이야기. 원효스님이 어느 날 수행을 하러 이렇게 저기 당나라 외국으로 가던 차에
날도 저물었어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 민가가 없어요. 어디 잘만한 곳 없을까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침 길 옆에 구덩이가 커다란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자게 되었죠. 한참을 자다가 목이 굉장히 타는 거예요. 어디 뭐 물 좀 없을까 손을 더듬거려도 보니까 마침 바가지가 하나 잡히길고 마침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물을 마셨죠. 물 맛이 어땠습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와 이렇게 달콤한 물이 있구나 라고 하고 맛있게 먹고 단잠을 다시 잤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길을 가려고 일어나 보니까 글쎄 자기가 파헤쳐진 무덤에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자기가 봤던 그 물은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담긴 빗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와 토했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깨달음? 네, 일체계고 유심죠.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들어가는 거구나. 어젯밤에 시원하게 마셨던 물과 오늘 토했던 물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물이죠. 단지 뭐만 달라졌어요. 네, 해골 바가지라는 이 관념이 영향을 미치니까 토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들어가구나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일화를 불교의 어떤 핵심 정수를 만들었죠. 마찬가지 우리식으로 하면 바로 이게 관념이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을 이렇게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념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어떤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래도 변기는 더럽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정말 할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엉터리 관념. 이게 뭐냐 하면 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것이 진짜 관념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죠? 엘리베이터 타본 적 있으면 1층, 2층, 3층 그 다음 4층인데 4층이 없어요. 또 있다거나 1, 2, 3, 4층 대신에 F 이렇게 된 적 본 적 있습니까? 특히 이 F 이런 건 병원 같은 데 보면 F 이렇게 돼 있는데 많아요. 자, 왜 이렇게 여기 F 쓸까요? 4 대신에 F 쓸까요? 네, 4는 뭔가 불길한 숫자라고 하죠.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이 숫자죠. 하나, 1, 2, 2, 석삼 4는 무슨 사예요? 넉사자를 씁니다. 넉사자. 그런데 뭐가 생각나서? 네, 죽을 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숫자 4를 못 쓰고 F라고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냥 넉사예요. 그런데 죽을 사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자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이 전형적으로 엉터리 관념이 만들어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 4에 대한 좀 엉터리 미신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우리 엘리베이터는 그냥 4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엘리베이터에도 이 라인 올라가는 거 보면 101라인, 102라인, 103라인 있고 104라인 없이 그냥 105라인 바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404호 이런 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엉터리로 만들어진 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근데 좀 더 나가면 이게 또 더 복잡한 게 엉터리는 맞는데 애매모호한 것들이 이게 엉터리라고 하기에는 좀 찝찝한 이런 것들이 또 많아요. 대표적인 게 또 이런 거예요. 징크스 미신. 여러분들 징크스 이런 거 있습니까? 징크스 또는 미신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입시 시험 칠 때 미역국 드셨나요? 절대로 안 먹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런 거 있잖아. 엿을 먹는다. 이런 거 엿소 먹었죠. 우리 그런 거 재미난 그런 거 있잖아요. 미역국은 절대로 안 먹었죠. 저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징크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재수 없다면 소금 뿌린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참 많죠. 그 영화도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재미난 영화 아카데미상 받았는데 거기는 금을 못 바르는 이런 결벽 비슷한 이런 것들이 전부 징크스 같은 거죠. 아니면 시험 칠 때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해서 꼬질해가지고 시험 치는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는 건 다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런 게,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엉터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함부로 엉터리다라고 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주 심한 사람하고 살아봐가 압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애들 가졌을 때 내가 불러 가잖아요. 좀 내가 안 돼 뭐 해가지고 통닭 치킨 사들고 가면 먹으라면 안 먹어요. 야, 왜 안 먹는다 하니까 닭살 놓는데요. 내가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치킨 먹는 거하고 닭살 놓는 거 무상 먹으라면 안 먹어. 이런 거예요. 오리고기는 막 기겁을 해요. 왠지 알아요? 손가락 붙어 놓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먹으라면 막. 아니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 뭐 거울 깨지 이런 거. 어느 날 강의를 하러 이렇게 고속도로에 운전을 하고 조심해야 되잖아. 운전을 하고 있어. 띠리릭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보면 집인 거예요. 이상하다. 집에서 출발하는데 전화가 오면 좀 그렇잖아요.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운전해도. 받아요. 딱 받으면 왜 하니까 잘 가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럼 잘 가고 있지. 별일 없나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일 없지 하면서 왜 그러는데 괜찮나 하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왜 전화 했나 하니까 설거지하다 컸겠는데 괜찮나 하는 거예요. 이 마누라 네가 더 나를 위험하겠네 끊어라 하면서 이런 거 있죠. 별별 뭐 징크스가 이상한 믿음이 다 있어요. 그다 어떨 때는요 참 자기도 설명 못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거예요. 저는 잠결에 이렇게 보면 화장실을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불을 안 켜고서요. 대충 집 지리를 구조를 아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눈이 확 불을 켜져 버리면 또 잠 깨면은 한동안 잠을 못 들게 되고 그냥 껌껌한 데서 사용하고 하는데 한참 그래 이렇게 해서 볼일 보다가 갑자기 불이 팍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야 하니까 집사람이 불을 켜는 거예요. 왜야 왜 하니까 불 꺼놓고 쓰면 안 된대요. 왜 하니까 몰라 안 된대 하여튼 왜 하니까 그냥 쓰지 마라. 그러면 자기도 몰라요. 이상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안 믿으면 괜찮은데 이걸 믿으면 이게 이거를 심지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 이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신혼 때 살았을 때는 집 바로 옆에 어디 무당집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꼭 보면 새벽 4, 5시 되면 둥둥둥둥 하면 뭐 주술을 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정말 막 잠결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 저 사람 뭐야 하면서 그 앞에 냇가가 있는데 거기서도 또 막 불 두드리고 있어요. 막 동동. 그래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시작하면서 그게 뭐 돌덩이가 무슨 뭐가 힘 있다고 그런 데가 촛불 켜놓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의뢰한 사람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넋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는데 나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이 심리적인 그게 위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게 이성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엉터리지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 효과를 보이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아직도 가끔가다 그런 걸 뉴스를 접하는데 특히 예전에 우리의 트라우마처럼 있는 세월호 보면 우리 마음 같으면 좀 그만하지 한다고 자식이 사나. 왜냐하면 애들 죽은 날이라든가 애들 생일 때 갖다 보면 엄마들이 치킨 피자 이런 거 사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빌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유 저런다고 살아오나 이렇게 우리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분들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좀 더 나가자면 좀 더 복잡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까지 정도로 하고 특히 이 관념, 비록 이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만 있지만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육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사가 학생들한테 어떤 관념을 심어주느냐가
어마어마한 교육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생을 우리가 교사가 별 생각 없이 아이고 니 글자 쓰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뭐 이게 걸 우리 뭐 지렁이 가도 이거보다 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학생이 뭐 글자에 대한 뭐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 그럴 수 있으면 반대로 야 너는 글자를 아주 독특하게 쓰네 뭔가 니만의 독특한 걸로 해봐라 하면 멋진 글을 쓸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 그림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뭐 그림이야 나중에 뭐 오늘 위대한 예술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교사가 교육에서 뭐 남자가 뭐 여자가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학생들한테 좋은 관념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 관념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이렇게 플라톤의 이 이데아와 관련된 이런 관념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일상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외에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자 그다음 보면 이 국가론 국가론 책이 여기 있나요? 여기 7장 보면 이상국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또 오늘 우리가 해봤는데 이게 우리 중간고사와 관련되는 수업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대충 시간을 보니까 오늘 할 정도는 시간이 제가 이걸 하지 못하고 이거는 7주째 수업을 일단 하는데 1시간 정도 하고 난 뒤에 중간 과제를 제출을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 원래는 제가 이제 8주차 시험 과제를 내고 8주차나 그쯤에 제출하면 되는데 또 뭐 8주차야 원래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하고 8주차는 또 이걸 한 번 더 뭐 그냥 올 탑재 정도만 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우리 시험만 치는 게 되는 거이기 때문에 수업을 또 이렇게 또 시험도 과제도 작성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 이렇게 2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항의할 것 같기도 해서 이 정도로 오늘은 하고 다음 주에 이건 이어서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하고 8주째는 그냥 시험만 과제만 준비하고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올리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참 학생들이 지금 몇 사람들이 좀 간곡히 부탁을 하던데 지금 제가 과제식으로 매주 한 페이지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출석 체크하는데 너무 부담이에요 라는 학생들이 많던데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2주에 한 번씩 과제를 제출하는 걸로 할까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요 이게 단지 출석 체크만을 위해서 과제를 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복습에 저는 모든 걸 시험 대신으로 예복습까지 이런 걸로 다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과제의 질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 2주에 한 번씩 정도 동영상 하는 동안은 지금부터는 2주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걸로 하고 홀수주에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뭐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해도 돼요. 언제든지 뭐 과제 많이 하는 거는 어차피 지금 절대평가로 지금 아마 온라인 하니까 열심히 해서 공부할 거야 하는 사람 더 해도 됩니다. 알겠죠? 계속해 나가고 뭐 나는 그냥 한 2주에 한 번씩만 할래 이렇게 우선 동영상 아마 한 번 정도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주차에 제출하는 걸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건 7주차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